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잠깐 보시죠. 자, 우리 계집을 짓는 내용을 잠깐 설명할 건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계집 지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 연결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원자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하고 원자의 사이를 연결하려면 이제 뭔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 알아볼 거야.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렸고요. 자, 원자와 원자 사이를 연결하는 그 결합 이름은 화학결합입니다. 그런데 화학결합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우리 앞으로 이온결합을 먼저 배울 거고요. 두 번째 공유결합, 마지막 시간 때는 이제 금속결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속결합은요, 금속과 금속끼리 결합한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리하고 주석이 있는데 구리하고 주석이랑 이렇게 녹여가지고 만든 거 여러분 한 번쯤 배워봤을 거야. 청동이라고. 청동기 시대 때 썼던 그 합금 이름 청동 아시죠? 다음에 철하고 니켈 요거는 스테인레스 스탱이라고 불러주죠. 스테인레스 아이고 알파벳 까먹었다. 흠이 없는 얼룩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스테인레스는 녹이 안 쓰잖아. 그지? 그게 금속 결합입니다. 합금을 말한다 하는 거. 다음 이온 결합은요.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대표적으로 염화 나트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MgO 산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NA하고 Mg는 금속이고 Cl과 O는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이 있죠. 그리고 HCl이 있습니다. H하고 O는 비금속이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하고 약간 맛배기만 보는 내용인데 말이 맛배기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그 화학 파트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의외로 오늘 배울 내용이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그 뒤에 배우는 내용들은 의외로 쉽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단점을 제가 소개하자면요. 어렵습니다. 근데 장점을 소개하자면요. 더 이상 응용할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50년 뒤 웬만하면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한 번만 이 내용을 잘 배워놓으면 응용하거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그런 난감한 상황이 없다고. 그래서 이 파트를 마스터 잘 해놓으면요. 나중에 어떤 유형이 와도 사실은 되게 문제가 풀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내용 가보겠습니다. 공유 결합 중에서 물의 분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구 버전이 있다는 얘기는 신 버전도 있다는 뜻이지. 전기분해 들어봤나? 물의 전기분해? 전기분해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일단 전기분해 나오기 전에 그냥 뜨거운 곳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분해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로 조져버린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실험은 누가 시도했냐? 근대 과학의 아빠 라부아지에가 이 실험을 시도했어요. 실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물 보이시죠? 이게 주철관 보이시죠? 철로 만든 관이거든요. 이 빈 공간 사이를 물이 지나갑니다. 하필이면 지나가는 이 주변에 뭐가 있냐면요. 벽화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가. 물이 증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냉각수 깔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기체를 담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 및 해석을 공부해보죠. 첫 번째, 물이요 겁나게 뜨거운 주철관과 반응해서 주철을 산화시킨대요. 그리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대요. 이 내용에 관한 그 화학 반응식이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실험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있더라고. 자, 지금 물을 붓잖아요. 그 다음에 주철관은 철로 이루어진 녀석이거든요. 뜨겁습니다. 뜨거운 녀석이랑 물과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녹슨철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녹슨철이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주철관 이 단면을 잘라보면요. 안쪽에 물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요 안쪽에 이렇게 녹슨 부분이 발생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산화철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때 겁나 뜨거운 철이 물에 있는 산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 원자랑 결합해가지고 녹에 쓴다 하는 거. 이때 이름은 산화철이고, 실제로 이 산소가 결합한 주철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철관 질량을 측정해 보니까 처음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하는 거. 누구 때문에? 산소 때문에. 됐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3번. 냉각수를 통과하는 관 안에는 두 가지 기체가 남아 있대요. 여기 지금 주철관을 지난 요 통로 보이시죠? 여기서 어떤 두 가지 기체가 내려간대요. 누가 있냐? 수증기하고 수소기체. 요 두 가지가 남아있다 하는 거. 그런데 냉각수니까 아무래도 기체는 온도를 식혀주면은 액체로 바뀌는 게 있겠죠, 그죠? 자, 냉각수 때문에 가장 먼저 확 식어버린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 수증기입니다. 냉각수가 적어도 최소한 뭐 0도에서 뭐 한 10도 사이 아니겠나, 그죠? 그러면 안에 기체가 있다는 뜻인데 기체는 온도가 적어도 수증기 같은 경우는 기체가 100도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일기압에서. 근데 냉각수를 만나다 보니까 점점 식어버리겠지. 식다 보니까 물방울로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기체가 수증기가 식어가지고 액체가 되거든요. 그 액체가 요 통에 담겨지는 거야. 물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자, 반면에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수소기체 남았죠. 수소기체는 냉각되냐 이거지. 참고로 수소기체는요 액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보링 포인트, 이 끓는 점인데 영하 253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냉각수의 찬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건 누구다? 수소다. 여기 위에 통 보이시죠, 그죠? 수소 기체는 가볍다 보니까 밀도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 당기는 거야. 순식간에 물하고 수소 기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이란 이 실험이랑 무슨 상관이냐? 6번의 결론이 있네요. 결국 물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공유결합으로 버티고 있었던 물질이라고 하는 거. 물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이렇게 수소가 결합된 곰발바닥 모양 아닙니까? 그러면 O하고 H 사이에 뭔가 이제 결합이 있다고. 이게 공유결합이라고. 공유결합은 무슨 금속과 무슨 금속이 결합하는 거라고?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아주 단단하지. 이거 끊어내려고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야. 자, 요 내용이 물의 분해 9 버전입니다. 전기가 아닌 열로 조져버린 그 실험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로 하는 걸 봐야 되지 않겠나? 참고로 시험 문제는 왼쪽보다 오른쪽 페이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왼쪽이 시험 빈도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9야. 10중에 1이고 얘가 9란 말이야. 비중이 엄청 높아요. 자, 전기 분해는 아무래도 이제 뭐 양이온, 음이온, 전제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죠. 자, 전기로 조져버리는 신버전 물의 전기 분해. 먼저 건전지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꽂아줍니다. 자, 여기 금속이 이렇게 있고요. 금속은 이제 전기를 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을 이렇게 시험관 안에다가 끼워 넣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용액을 살펴보면요. 순수한 물이 아니고 물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좀 집어넣었어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어떤 이온이 필요한데 그 이온 성분이 수산화나트륨, 다시 말하면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으로 구성된 녀석입니다. 이 녀석들이 전기가 잘 통하게 도와줄 겁니다. 보조 역할이죠.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및 해석. 첫 번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예, 발생한대요. 실제로 해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극 기체의 발생량이 여기 극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플러스 극 기체 발생량이 마이너스의 2배이다. 자, 플러스 양이 여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2A가 되겠죠. 양이 훨씬 오른쪽이 많죠. 됐죠? 그런데 왜 그런가가 이제 궁금할 건데 그 내용은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물의 전기분해 반응에서 이런 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대 2대 1. 물이 분해되면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개수비를 맞추면은 2대 2대 1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개수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체 부피 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체 부피비가 2대 2대 1이면요. 개수비도 2대 2대 1이거든요.
분자 수비도 2대 2대 1.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죠? 중3 때 배웠잖아요.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청불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7번인가 8번 노트인가? 아마 중3 내용. 거기에 있을 거야. 한번 살펴봐. 이거 지금 화학 개수비, 분자수비, 기체부피비 이거 개념 이해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보고 오라고. 그거 안 보고 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자,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는 부피가 1이고요. 마이너스 쪽에서는 부피가 2죠. 그죠? 한 개는 산소고 한 개는 수소인데 지금 플러스 쪽이 산소 기체인 거 아시죠? 오른쪽이 수소 기체고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여기 개수비에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하고 그림하고 같이 콜라보할 수 있냐 이거지. 플러스 극 쪽에서는요, 전자를 잃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간단해요. 우리 저기 통합과학 때 산화 환원 반응 배웠죠. 고1 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청불피, 기초화학을 꼭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반드시 전자를 잃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 반응이거든요. 플러스 극은 무조건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마이너스 극은 무조건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자를 얻는 형태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이 나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플러스 극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고 그랬지. 물은 정기적으로 중성 아니가? H2가 전체 전하가 0인데 좌변이 0이야. 그럼 우변도 0이 돼야 돼. 근데 반드시 전자를 잃어.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겠지. 그러면 그에 걸맞는 플러스도 존재하겠지. 양이온이 만들어진다고.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요. 전자를 얻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좌변에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있어줘야 돼. 하필이면 전자가 있네 여기. 얻었으니까 전자를. 그러면 여기 반드시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 녀석이 누구냐면은 음연이 되겠죠. 오케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끄적끄적 할 수가 있어. 건드릴 수 있다고. 산화 환원 반응만 정확히 아신다면. 플러스 그거 한 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전기분해 되면요. 아까 전자 내어놓고 마이너스를 중화시키려고 양이온이 등장하는데 이때 양이온이 누군지 봐봐. 수소이온이지. 맞나? 그리고 산소 분자가 등장합니다. 산소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0이죠. 기체니까. 자,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산소 기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 산소 기체. 이온은 수소 이온. 오케이. 마이너스 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은 반드시 무엇이 발생하느냐? 자, 환원 반응이니까 일단 전자가 왼쪽에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수산화 이온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극은 무엇이 발생한다고? 수소 기체하고 수산화 이온이. 됐나?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이나 기체 한 종류 나오고요. 이온 종류 한 종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식을 외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숫자까지 외우는 거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적어도 어떤 성분이 나온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외울 때 뭐 다 안 외우고요. 이것만 외우거든요. 마수기라고 외웁니다. 마수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극은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지금 플러스 극에도 수소가 있죠. 마이너스 극에도 수소가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플러스 극은 이온이고요. 마이너스 극은 기체 아닙니까? 둘 다 수소인데. 그래서 좀 더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마수기로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화학을 전공했지만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단어만큼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 이온도 존재해야겠는데 이온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둘 중 한 게 아니가? 근데 수소 기체가 있는데 굳이 수소 이온이 필요하나? 필요 없지.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같은 세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수기만 잘 외우면요. 내 뒤에 딸려오는 파트너가 이온이 수소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인지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잔머리 굴려가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극의 액성을 물어본대요. 플러스 극 액성은요. 아무래도 수소 이온이 생기다 보니까 산성의 성향이 강하죠. 그죠? 마이너스 극은
수산의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성 성향이 강하고요. BTB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감이 잡히시죠, 그죠? 산성은 노란색, 염기성은 파란색.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이 이제 확장시키면 되겠죠. 그다음에 불을 갖다 댑니다. 자, 플러스 극에는 어떤 기체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죠. 조연성이 있고요. 조연성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역할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이제 펑 소리 나지 않습니까? 요게 뭐냐면 조연성입니다. 폭발. 오케이. 펑. 다음에 전자가 이 실험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미 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 전자를 잃는다 하는 거,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얻는다 하는 거, 전자가 이미 관여하고 있다고.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에는 반드시 전자가 관여합니다.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내용이 조금 까다롭죠, 그죠? 자, 더 어려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이온과 음이온, 자, 항목이 있고요. 좋은 전해질과 나쁜 전해질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양이온 중에 전기 분해에 도움되는 게 있고요. 전기 분해에 도움이 안 되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전해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양이온부터 살펴드릴게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요거 혹시 칼카나마 알람 들어봤습니까? 금속의 반응성 그거 순서 아시죠? 이것도 모르겠으면 청불피 기초화학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다 좋은 왼쪽에 그 녀석들은 좋은 전해질이구나. 음이온 중에서 좋은 전해질은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황산이온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좋은 전해질, 나쁜 전해질, 물의 전기 분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매칭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물의 전기 분해할 때, 아까 수산화 나트륨을 보조로 쓴다 그랬지. 근데 얘도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잖아, 그지? 근데 물도 전기 분해하면 뭐가 나옵니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나오죠. 그러면 지금 알게 모르게 종류가 세 가지야. 양이온 중에서 지금 누가 경쟁하냐면요. 나트륨 이온하고 수소 이온이 경쟁하거든요. 전기 분해가 되는 주인공이 누구야? 물 아니가? 보조는 누군데? 나트륨 아니가? 근데 만약에 보조가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트륨 이온이 자꾸 전자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려야 될 녀석들이 지금 잃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다고. 근데 하필이면 다행히 이 반응성이 큰 녀석들이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나서 더 이상 전자를 받아먹을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재미 다 누리고 더 이상 미련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넣었을 때 이온은 맞지만은 전자를 주워 먹거나 전자 잃어버리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순수하게 물이 전기 분해될 수 있도록 구경해요, 그냥. 오케이? 굉장히 좋은 녀석들이야.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질산 보이시죠?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이온의 이동 배우실 때요. 바탕용액으로 질산 칼륨 용액을 넣는다는 얘기 들어봤나 혹시? 질산 칼륨 용액이 바탕용액이거든. 중류수보다. 그러면 이 질산 칼륨 분해해 보면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인데 이때 질산 이온 쓰이잖아. 바탕용액이야. 얘는 주인공이 아니고 보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들은 주인공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막 분리될 때요. 얘들은 그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면 큰일 나요. 반응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전기 분해할 때 보조 역할로 얘들 조합 많이 쓰거든요. 한번 볼까요? K 플러스하고 질산이온 보이시죠? KNO3. 굉장히 좋은 전해질이야. 다음에 나트륨하고 황산이온 보이시죠? 황산 나트륨이 굉장히 좋은 전해질이거든요. 이렇게 쓰인다고, 좋은 녀석들. 그런데 나쁜 전해질이 누가 있냐면요. 나쁜 전해질은 구리 이온이 있고 은 이온이 있는데 얘들은 왜 나쁘냐면요. 지금 얘가 조연인데도 불구하고 구리가요. 물속에 있는 전자들을 다 잡아먹거든. 구리 이온이 전자 먹게 되면은 구리가 되겠죠. 갑자기 금속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요. 물 전기 분해하려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엉뚱하게 구리 쪽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이 반응이 이게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음이온은 누가 있냐? 음이온 같은 경우는 브로민화 이온이 있고요. 이제 염화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이 화학자들은요.
좋은 전해질하고 나쁜 전해질을 잘 구분해서 쓰거든요. 물 하나 전기 분해하고 싶은데 이거 전해질 잘못 써봐. 완전 실험 개판되지, 그지? 화학 물질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죠? 이 내용이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요,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진짜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습득이 돼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의 맛보기죠.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가 되겠습니다. 용융액을 쉽게 말하면 액체란 뜻입니다. 순수 액체. 우리 소금 순수 고체 아닙니까? 이거는 물에 녹이지 않고 그냥 높은 열만 가열시키면은 802도씨에서 염화나트륨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순수하게. 자, 실험 장치는 간단합니다. 여기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탄소막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리 같은 경우는 802도를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연관으로 준비해 놓고요. 여기는 순수와 염화나트륨 액체가 있습니다. 자, 실험 한번 해석해 보죠. 자, 근데 실험하기 전에 잠깐 NaCl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NaCl 액체 상태거든요. 액체다 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상태야. 이거를 한번 분해해 보면요. 이온인데 액체 상태고, 이온인데 액체 상태야.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직 전기 걸기 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반드시 플러스 극은 무슨 극으로 이동하는 걸 좋아할까요? 예, 플러스 극으로 염화이온이 이동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어떤 이온 좋아합니까? 플러스 이온 좋아하죠. 즉 나트륨 이온을 잡아당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해피엔딩 아닙니까? 1단계가 양이온과 음이온을 양쪽 극으로 분리하는 작업이라면요. 이제 쇼킹한 2차 작업이 있습니다. 그 2차 작업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플러스 극에 염화이온이 붙어있죠. 이게 끝이 아니고 플러스 극 쪽으로 염화이온이 딸려왔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염화이온이요. 전자를 잃고 염소 기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당 관련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야. 지금 염화이온이 있지. 두 분자가 있어. 근데 이 전자를 버리고 자기는 염소 기체가 된다 하는 거. 이때 염소 기체는 색깔이 황록색.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양이온이 끌려왔겠죠. 여기까지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끝이 아니지. 갑자기 강제로 전자를 얻게 되고요. 나트륨 고체가 되어서 그 액체 안에 갑자기 은색 고체가 가라앉습니다. 이게 나트륨이거든요.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요. 지금 마이너스 쪽에 양이온이 붙어 있었죠. 그죠? 두 분자가 있었는데 강제로 전자를 얻어가지고 강제로 금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원 반응이 되겠죠. 플러스 극은 산화 반응이 되겠고. 여러분 그 플러스 극은 무조건 산화 반응이고 전자를 잃는다라는 거 배웠죠.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세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극은 환원 반응이고 전자를 얻는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외우십시오. 이거 뭐냐면 이거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지금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자를 버린 거야,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자 얻어가지고 금속 된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분해 반응이라고? 전기 분해 반응이지.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 전기 분해 안 하고 그냥 이 액체만 놔뒀다고 하자. 액체만 놔두면 순수하게 뭐만 존재합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존재하지. 여러분, 이온이 된다는 이유는 안정해진다는 것이야, 불안정해진다는 뜻이야? 안정해진다니까? 이온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안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트륨 금속은 반드시 나트륨 이온으로 가면 굉장히 안정해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도 전자를 얻어야 굉장히 안정해집니다. 맞지? 이온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아직 전기분해 일어나기 전이지. 근데 전기분해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자연스러운 거를 파괴시켰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리는 과정이 전기분해란 말이야. 나트륨 이온은요, 금속되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거는 강제로 힘을 주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전기 분해가 그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사실은 제가 나쁘게 얘기했지만 사실 전기 분해 반응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휴대폰 뭐 사용 못하죠. 왠지 아십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100%인데 그러면 50%로 이제 딸지 않나 거지? 딸는 이유가 뭔데? 뭐 빛 에너지, 스마트폰에 소리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아니가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화학적으로 리튬 배터리가 있으면요. 리튬이 금속이거든요. 소모를 한다는 것은 리튬이 양이온이 된다는 뜻이야.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소모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의미는 이제 이 금속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근데 방전된 거를 다시 충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00%로 이렇게 충전되죠. 요거는 어떤 의미냐? 리튬 양이온인데 억지로 전자를 제공해가지고 다시 리튬 금속을 만드는 거야. 이게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염화나트륨 액체를요. 전기 분해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남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온을 금속 만들고 억지로 이온을 기체 만드는 강제성을 띠는 화학 반응식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속과 기체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 무슨 분해 때문에? 전기 분해에 의해서. 오케이? 자, 요 강의 듣고 나면요. 지금 바로 닫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 문제풀이 있죠. 그거 지금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